여름 약세가 좀 펼쳐지게 네. 되면은 뭐 한 13만, 12만 달러까지 다시 조정이 있을 수 있겠죠. 네. 원래 비트코인 10월부터가 좋으니까 연말을 향해서 오르기 시작한다면은 저는 충분히 뭐 한 16만 달러 이상, 18만 달러까지도 연말까지는 바라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로 환산할 경우에는 충분히 2억 원 이상까지도 올해 안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자, 얼마 전에 비트코인 가격이 역사적 신고가 12만 달러를 돌파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작가님과 오늘 콘텐츠를 준비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원래 좀 몇 개월 정도는 한 주춤했단 말이죠. 주식시장 오르고 한국 부동산도 뭐 수도권의 뭐 일부 지역이긴 하지만 뜨거울 때 비트코인 안 올라서 많이 소외된 부분이 있었는데, 신고가 12만 달러 돌파했다. 이유부터 잡을까요? 정해진 흐름이었는데 이게 네. 많이 지연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원래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 돌파했었잖아요. 네. 그때 나왔을 때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네. 12월, 1월 원래 조정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끝나고 한 2월 정도부터는 이제 회복이 되는 게 원래의 흐름이었는데 1월 19일에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앉자마자 관세 폭탄을 때려버렸죠. 네. 이게 이제 자산 시장에 엄청난 폭탄으로 작용을 하면서 미국 증시도 엄청 하락을 했었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도 똑같은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같이 하락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원래 지난 트럼프 1기 때는 트럼프가 1년 차는 그냥 넘어갔었어요. 2년 차 때부터 관세 전쟁을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앉자마자 그렇게 할 거라고는 그렇죠. 예상을 못 했는데, 네. 그런 일이 일어나면서 4월 10일 이제 상호 관세를 부과한 해방의 날, 그날까지 시장이 바닥을 향해서 갔었고, 그렇죠. 이제 그거를 겨우 2달 동안 힘겹게 회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신고가를 찍었는데 그때 또 중동에서 전쟁이 터졌죠. 그렇죠. 그러면서 한 달 또 지연이 된 거예요. 네. 이제 7월이 되어서야 네. 이제 원래 갈 길로 간 거죠. 그러니까 원래 길은 이렇게 뚫려 있는 뻥 뚫린 고속도로였는데 네. 앞에 관세라는 사고가 하나 난 다음에 그거 겨우 이제 좀 이렇게 차선 좁아진 거 피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앞에 또 소형 사고가 또 난 거예요. 중동에서. 그러면서 완전히 정체되어 있다가 네. 이제 그 사고가 수습이 되자 이제 길이 뚫린 거다.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이제 이야기하셨던, 전쟁이 되면 원래 뭐 비트코인은 들고 움직일 수 있고 하면서, 전쟁이 오히려 지정학적인 그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오히려 이제 우리에게 비축해야 될 자산이라 얘기하는데, 그건 이제 장기적인 관점이고요. 장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이거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비트코인은 상품 자산이자 동시에 위험 자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존하는 거의 모든 자산 중에 황금성이 제일 좋아요. 네, 왜 주식 같은 경우에 내가 한밤중에 미사일 날라왔다고 해서 못 팔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글로벌 자산이고 전 세계 어디선가는 거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유동성이 있어요. 주말에도. 1년 365일 24시간. 그러니까 자다가 갑자기 알람 떠서 네. 어디서 뭐 미사일 날라갔다. 그럼 바로 들어가서 팔아서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1분 안에 내 통장까지 꽂을 수 있죠. 그렇게 황금성이 높은 자산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심지어 금과 같이 변동성이 낮은 안전자산으로 한 10년 후, 20년 후에 된다고 하더라도 단기 충격에 대한 황금성이 너무 좋은 부분으로 네. 인해서 어떤 이슈가 일어났을 때 초반 변동은 클 거예요. 앞으로도, 미래에도. 근데 이거는 결코 단점이 아니에요. 언제든 한밤중이라도 뭔 일이 생겼을 때 내가 현금화해서 내 통장으로 1분 안에 꽂을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단점이 되겠어요. 단기적인 가격 변동성으로만 보면 단점이겠지만 자산 자체로 보면 이거는 엄청난 장점이죠. 자, 그럼 현재 비트코인 시장 폭풍 전야 뭐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진단하시던데, 어떤 이유가 있나요?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돌파한 이후에 가장 네. 눈에 띄는 그 흐름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이 12만 달러 돌파하고 지금 잠깐 주춤하고 있는데 맞아, 좀 그 주춤하고 사이에 있어요. 이더리움이 지금 4,000달러를 향해 돌진하고 있고 네. 리플이 8년 만에 신고가를 완전히 찍었고 원래 지난 1월에도 한번 잠깐 닿았었죠. 근데 그때 찍자마자 바로 떨어졌고 이번에 신고가를 의미 있게 8년 만에 뚫었거든요. 네. 그리고 도지코인도 지금 엄청나게 오르고 있고 비트가 심지어 어제는요. 비트 혼자 내리고 알트들 다 올랐어요. 이런 흐름이 뭐냐면 알트코인이 이제 본격적으로 알트 시즌이 시작되려고 하는 전조 증상. 그럼 알트의 세상이 곧 온다는 건가요? 곧 일단 기본적으로 알트코인 네. 사이클이 시작되는 시점이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첫 번째 큰 조정을 마친 시점이에요. 비트코인이 작년 3월에 전고점을 뚫었지만 그 이후에 5만 달러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고점을 뚫은 건 11월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12월부터 1월에 걸쳐서 첫 번째 조정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거는 저는 2월이면 끝날 거라 생각했는데 실제로 1월에 다시 가격이 올라서 신고가를 뚫었었지만 그 이후 트럼프가 관세 폭탄을 일으키면서 이게 떨어졌다가 6월까지 돌아왔다가 또 중동전쟁이 일어나면서 이번에 11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7월에 그 첫 번째 조정이 끝이 난 거예요. 네.
그럼 이 시점부터는 알트코인 시즌이 시작되는 시점인 거죠. 그러면 알트 좀 더 여쭤보겠지만 보통 이렇게 알트가 이제 움직이는 시장이 됐을 때 앞으로 비트는 그럼 어떻게 과거 사례에서는 어떻게 움직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알트와 비트는 서로 순환하면서 움직입니다. 네. 그러니까 본격적인 이제 불장이 이제부터 시작되었다는 그런 증거가 알트코인이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본격적인 불장이 들어갔다는 건데 네. 그렇게 되면은 알트와 비트가 순환하면서 움직여요. 네. 비트가 보통 먼저 오릅니다. 비트가 쫙 오른 다음에 이 자금이 알트로 들어가요. 비트를 수익 실현을 하고 그 돈이 알트로 들어가고 또 비트는 요즘 같은 경우는 기관 위주로 사잖아요. 그래서 개인들은 비트를 별로 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비트가 오르면은 분위기가 살잖아요. 그 분위기를 보고 개인들은 비트는 이미 늦었으니까 알트로 들어간다. 그러면서 알트가 쫙 올라요. 네. 근데 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르면은 이제 또 차익 실현이 굉장히 활발하게 돼요. 그러면 그 타이밍에 다시 비트가 오르는 거죠. 그렇게 서로 약간 돌아가면서 이렇게 순환하면서 오르는 순환매가 많이 일어나죠. 비트도 끝나지 않은 거네요. 그렇죠. 자, 그럼 최근에 가격 움직임 계단식 상승 패턴을 분석하시던데 이 패턴이 나타나는 이유랑 다음 계단 상승한 지점은 그럼 언제죠? 계단식 상승이 이번에 나타난 이유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너무 커졌다는 점. 지금 이제 아마존과 거의 경쟁하고 있는데 세계 5위 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어마어마하게 큰 자산이죠. 모든 자산을 통틀어서 5위니까. 12 때부터 봤던 것 같은 네, 뉴스 기사로. 10위권 밖에서부터 있었죠. 근데 네. 이제 5위까지 올라왔어요. 오늘 제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렇게 몸집이 커졌다는 얘기는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해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쉽지 않죠. 네. 그러면서 가격이 과거처럼 폭발적으로 올랐다 폭발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상승 급조정 패턴이 아니라 한번 쫙 올랐다가 가격의 기반을 다지고 손바꿈을 하는 거죠. 그런 기간을 충분히 거치고 이제 통합이라고 하죠. 거치고 다시 올랐다가 통합 과정을 거치고 이런 식이 된 거고 두 번째는 기관들이 많이 진입했기 때문이에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너무 큰 변동성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고객의 돈으로 뭔가를 투자를 했는데 걔가 갑자기 다음날 마이너스 30%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관은 이런 박스권 내에서 변동 이런 건 좋아해요. 하지만 너무 큰 변동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롱 포지션, 매수 포지션만 잡는 게 아니고 매수 포지션을 잡으면 동시에 해지로 매도 포지션도 같이 잡거든요. 그러면서 위아래로 눌러버리니까 얘가 폭발적으로 올랐다 폭발적으로 내리는 이런 흐름을 보이기가 어렵죠. 거기다 기관들은 개인들과는 다르게 감정적으로 투자하지 않고 계획적으로 투자를 하죠. 그러니까 더욱더 급등급락이 나오기 어렵죠. 그러한 두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가격이 계단식으로 상승을 해온 거고 가장 큰 이유는 세 번째인데요. 비트코인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는 유동성입니다. 글로벌 유동성과 비트코인 가격은 거의 완벽한 상관관계를 가지거든요. 그런데 글로벌 유동성이 전반적으로 확장세로 넘어간 시점이 굉장히 뒤로 밀렸어요. 그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 경기와 고용이 너무 좋아서 금리 인하를 올해도 아직까지도 안 하고 있죠. 심지어 7월에도 이번에도 안 할 걸로 예상되죠. 9월에도 확실하지 않아요. 60% 정도예요. 10월은 돼야 확실하게 금리 인하를 할 걸로. 근데 올해 초나 작년 말만 하더라도 올해 한 4, 5월이면 금리 인하 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뒤로 밀리면서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타이밍도 뒤로 밀린 거예요. 그러면서 사이클이 원래 가야 될 타이밍에 유동성이 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출발이 함께 밀린 거죠. 이건 열차가 지연된 거랑 똑같아요. 그게 세 번째 이 유동성 지연의 영향이 저는 가장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많이 다를 수 있어요. 방금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유동성이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유동성이 올해 한 4월, 5월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지난 그 유동성 사이클의 고점 부분을 완전히 이렇게 지탱을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상승 모드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지난 사이클 유동성 영역대를 벗어난 거죠. 그게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 두 번째는 연준의 금리 인하가 이제 하반기부터는 시작된다. 네, 내년 초까지 3번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고 내년 2분기까지 하면은 많게는 4번까지도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준이 글로벌 유동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역시나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게 되면은 안 그래도 확장 모드로 들어간 이 유동성 사이클이 더 강력하게 확장으로 들어갈 것이다. 거기에 또 하나 추가적인 게 있는데 관세예요. 관세가 지금 사람들이 나쁜 걸로만 알고 있지만 관세 요율이 지금 15에서 20% 정도가 보편 관세로 될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 그 정도의 관세가 매겨지면 바이든 정부 때보다 2배 이상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무역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기업들의 실적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그럼 기업들의 실적이 떨어지면 고용도 줄겠죠. 고용이 줄면 소비도 줄겠죠. 소비도 줄면 경기가 약해지겠죠. 이거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돈 풀어야죠.
그렇게 되면서 관세가 향후 유동성 확장 속도를 더 빠르게 증가시켜 줄 수 있어요. 근데 관세가 이제 8월 1일부터 부과가 되잖아요. 거의 모든 나라에.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반기부터는 관세가 영향을 주면서 유동성을 더 빠르게 확장시킬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유동성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지금까지는 유동성이라고 하는 이 물때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계단식 상승을 한 건데 이제 하반기부터는 물때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보고 왔던 계단식 상승이 아니라 과거 사이클들에서 보았던 포물선 상승, 급격하게 상승하는. 물론 급격하게 상승한 만큼 그 중간중간 급격한 조정도 있어요. 그런 포물선 상승장으로 들어갈 확률이 충분히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연준 얘기를 해서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어쨌든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근데 동시에 유럽 중앙은행 금리 인하했고 각국 중앙은행의 엇갈리는 통화 정책이 글로벌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과 비트코인 가격의 향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신다면요. 네, 지금 전반적으로 방금도 설명드렸다시피 글로벌 유동성은 이미 확장세로 들어갔고요. 근데 그 초입 단계입니다. 유동성 사이클도 보통 확장 단계로 들어가면은 한 최소 1년에서 많게는 2년 이상까지도 지속이 돼요. 그 확장기가. 근데 시장은 선반영을 항상 하기 때문에 확장기가 끝날 때까지 시장이 오르는 건 아니에요. 이제 확장기가 끝나가는 조짐이 어느 정도 보이기 시작할 때부터 이미 시장은 약세장으로 돌아가요. 근데 앞으로 1년에서 2년, 평균적으로 1년 반 정도 남았다고 보면은 이제 확장 모드가 그러면은 그 확장 기간 동안 선반영까지 감안하더라도 앞으로 많게는 1년 가까이는 더 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자, 그리고 과거 데이터 보면 비트코인은 8월에서 9월 여름 시즌 약세를 보였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지랑 올해도 이런 계절적 약세가 반복될까요? 아니면 기관 투자자가 어쨌든 과거보다 많이 유입됐기 때문에 달라진 변수들이 좀 있을까요? 아니요. 기관 투자자가 유입됐기 때문에 오히려 더 8, 9월 약세가 반복될 확률이 높고요. 왜냐면 주식 시장이 8, 9월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원래 8, 9월에 많이 실적을 확정짓기 위해서 많은 자산운용사가 3분기 마감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8, 9월에 매도가 많이 원래 일어납니다. 그러면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고 비트코인도 똑같아요. 7월까지는 괜찮고 8, 9월이 안 좋아요. 원래는 9월이 더 안 좋았는데 최근에는 8월이 조금 더 안 좋고 8월에 바닥을 찍었다가 9월에는 약간 회복을 하려는 그런 좀 패턴으로 가고 있어요. 올해도 충분히 반복될 수 있는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2013년, 2017년, 2021년 3분기는 좋았어요. 그럼 2013년, 17년, 21년이 뭐냐? 반감기 다음에. 그러면 반감기 다음에 그 다음은 언제냐? 2025년이죠. 올해입니다. 방금 2023년이었나요? 2024년이요. 24년. 그러니까 다음 해인 올해는 과거 패턴을 따른다면 3분기가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방금도 설명드렸다시피 이번 사이클은 조금 연장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길어지고 있다고. 관세나 네. 뭐 연준 때문에. 그러면 길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원래 반감기 다음에 3분기 위치가 여기였다고 하면은 이게 연장되다 보면 이 위치도 같이 뒤로 밀릴 수 있죠. 그러면서 올해 3분기에는 반감기 다음에 3분기가 좋았던 것에 영향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냥 기관 투자자 많이 들어오면서 주식시장과 함께 8, 9월 안 좋을 확률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을지 안 좋을지 솔직히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8, 9월 약세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 두고 좀 너무 리스키한 포지션은 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 특히 알트코인 제가 앞에서 이제 본격적인 시즌이 시작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름 약세가 펼쳐질 때 알트코인이 과연 좋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안 좋겠죠. 그걸 고려해서 알트코인도 마찬가지로 너무 리스키한 포지션은 취하지 말고 정 불안하다면 한 8월 초 정도에 일부는 차익 실현을 한다든지 다 할 필요는 없죠. 뭐 한 절반 정도라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어느 정도 리스크 조절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고점 저항선 돌파 이후에 저항 매물이 없는 가격 발견 구간에 진입할 것이라 전망하셨는데 그럼 비트코인 가격 상승의 다음 목표 지점은 어디죠? 네, 일단 지금 이미 가격 발견 구간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현재 가격은 한번 쫙 올랐다가 통합을 거치는 그러니까 차익 실현을 하고 그 다음에 과열을 좀 해소하는 구간이죠. 그 구간에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한번 쭉 오르고 통합하고 쭉 오르고 통합하는 이 형태를 연속 깃발형이라고 해요. 한번 쫙 오르는 게 이제 깃대에 해당하는 거고 이렇게 통합하는 과정이 깃발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4월 10일 정도의 그 해방의 날 이후에 비트코인이 신고가 찍을 때까지도 그런 연속 깃발형이 나왔었거든요. 그 패턴이 이번에도 반복되는 것으로 보이고 그럴 경우 여기서 한 번 더 깃대를 형성하면서 오르게 되면은 다음 타겟은 한 12만 달러 후반대에서 13만 달러 정도까지 볼 수 있고 여름 한 8월 초중반부터 조금 약세가 펼쳐진다고 하면 그때까지 충분히 13만 달러에서 14만 달러 사이까지도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여름이라고 하면 그래봤자 뭐 이제 8월이니까 네, 한 뭐 2, 3주 정도 남은 거죠. 2, 3주 내에 13만 달러까지는 갈 네, 것이고 가지고 거기서 이제 한 번 정도만 더 상승한다면 뭐 13만 달러 후반 정도도 노려볼 수는 있다.
그럼 올해 말이랑 내년에는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 계신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그렇게 오른 다음에 여름 약세가 좀 펼쳐지게 네. 되면은 뭐 한 13만, 12만 달러까지 다시 조정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큰 조정은 아닐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좀 한두 달 시간을 보낸 다음에 9월 말에서 뭐 원래 비트코인 10월부터가 좋으니까 연말을 향해서 오르기 시작한다면은 저는 충분히 뭐 한 16만 달러 이상, 16만에서 18만 달러까지도 연말까지는 바라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하나로 환산할 경우에는 충분히 2억 원 이상까지도 올해 안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10월부터 좋다라는 거는 뭐 과거 데이터에서 어느 정도는 근거가 있고 혹시 뭐 과거에 그랬다면 그런 이유가 있나요? 10월, 11월이 비트코인 모든 그 계절 통틀어서 가장 수익률이 좋은 구간입니다. 비트코인 15년 역사를 통틀어서. 그리고 작년에도 물론 트럼프 당선돼 있긴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10월 말부터 11월까지가 제일 많이 올랐었죠. 저 그럼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건 관세 정쟁과 중동 리스크가 상승의 장애물로 언급하셨는데 이게 다 해소되면 비트코인 이런 조정을 살짝 뭐 8월달에 겪긴 하지만 올라간다는 거네요. 중동 전쟁은 이제 실질적으로 거의 해소가 된 것으로 보이고, 관세 문제는 아직 좀 남아있죠. 8월 1일부터 부과되는 것도 있고, 결정적으로 중국과의 유예 기간이 아직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중국과의 관세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하는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최악의 순간은 지나갔지만 조금 불씨는 남아있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최고가임에도 불구하고 구글 트렌드 검색량이 과거 고점 대비해서 좀 그렇게 높지 않다면서요? 어느 정도 수준이고? 높지 않은 수준이 아니고 네. 지금 뭐 유튜브, 뭐 조회수, 코인 관련된 그다음에 뭐 X나 스레드 이런 SNS에서의 조회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최고 수준 대비 한 10% 수준의 관심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관심이 없는 거죠, 개인들은. 가열이 없는 거네요. 네. 개인들은 뭐에만 관심이 있느냐? 이제는 이미 비트코인보다 거의 알트코인 같은 것에 관심이 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가격이 과거처럼 폭발적으로 올랐다 폭발적으로 내리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조금 지루할 수 있는 지지부진한 계단식 상승이 반복되면서 개인들이 비트코인에서 관심을 걷어가고 있다. 그럼 누가 다 사고 있느냐? 기관과 기업들이 이거를 전부 다 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대략 24억 달러 정도를 한 주일 만에 가져갔어요. 그럼 현재 비트코인 가격 12만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2만 개 정도인 거죠. 2만 개 정도를 일주일 만에 기관들이 다 가져갔습니다. 일주일 비트코인 생산량이 3,000개가 조금 넘거든요. 3,150개, 그렇죠? 하루에 450개니까 곱하기 7하면 3,150개죠. 일주일 동안 비트코인이 3,150개가 채굴이 되는데 현물 ETF에서만 2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가져갔습니다. 그 얘기는 하루 생산되는 양의 6, 7배를 현물 ETF가 가져가고 있고, 심지어 현물 ETF가 끝이 아니라 이번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MSTR, 스트래티지 같은 그런 비트코인 재무회사들, 비트코인 공개적으로 사는 주식회사들이 현물 ETF보다 비트코인을 더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현물 ETF만 하더라도 하루 생산량이 6, 7배를 가져가는데 기업들은 그 ETF들보다도 더 많이 사가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지금 개인들은 비트코인에서 빠져나가고 있는데 기관과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어마어마하게 쓸어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죠. 개인은 빠져나가는 거는 뭐 이해했는데 기관과 기업이 사모으는 이유는 뭐 특별한 게 있나요? 돈이 되기 때문이죠. 그럼 그렇게 따지면 개인도 돈이 되기 때문에 들어올 수 개인은 알트코인이 더 돈으로 보이겠죠. 기업은 기관은 알트를 사기에는 너무 이 리스크가 그거는 아까 리스크가 너무 말씀하신 박스피라는 걸 너무 넘어가 버리니까. 기관과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알트코인을 매수하기가 어렵고, 산다고 하더라도 이더리움 정도고요. 실제로 이더리움 지금 매수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고, 다른 알트코인은 대량으로 매집하기가 어렵죠. 비트코인이 새로운 신규 자산 클래스로서 기관과 기업과 펀드, 연금, 기금들이 사모을 수 있는 유일한 디지털 자산이다. 근데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수익률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죠.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바라기 때문에 알트코인으로 이동하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그럼 그런 거죠. 이 개인들의 관심이 점차 이 구글 트렌드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나오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개인의 관심이 점차 이제 이거 보통 사람들은 한 개를 사고 싶어 하니까 한 개 1억 6천 못 사겠는데 딴 거 사야겠다 싶어서 딴 데 가는 심리가 되게 큰 것 같더라고요. 이런 심리들이 모여서 개인이 비트코인 관심이 계속 멀어지면 이게 관심이 멀어지는 게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는 없나요? 줄 수 있는데, 개인들이 사라지는 만큼 비트코인의 가격은 오히려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점차적으로 우상향하게 될 거라고 봐요.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계획적으로 꾸준히 사기 때문에 거기서 단기적으로 가격에 충격을 주는 단기 트레이더들이 사라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은 이제 개인 중에서도 지금 보수적인 투자자들은 아예 코인을 안 사잖아요. 그런 투자자들이 마치 금이나 부동산처럼 생각을 하면서 들어올 수 있는 자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준비되어 있죠.